그래서 우리가 비공식 조직 내에는 항상 그 그레이프바인, 유언비어 같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언비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시험 볼 때 보면 유언비어가 많죠.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대부분이 안 나오죠.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은 소화적인 자세에서 자기가 잘하려고 남들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떤 문제가 안 나올 문제를 알면서도 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은근히 엄청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그레이프바인이에요. 그레이프바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 나와 있죠. 여기 원형, 원형은 둥그런 형태예요. 둥그런 형태고, 차림형은 바퀴형 형태고, 연쇄형, 전체 경로형, Y형. 이 형태 중에서 그 특징이 있어요. 신속하기는 어떤 게 신속합니까? 그 신속성이 어떤 게 신속해요? 가장 빠른 게 차림형이 빠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경로형. 일반적으로 아래 걸 보지 말고 그 위의 형태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차륜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 연쇄형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언뜻 보기로는 전체 경로에 가장 바람직한 것 같죠? 그렇죠? 일반적인 조직 구조에서는 어떤 게 많아요? 연쇄형이 많죠. 근데 친구들 관계를 보면은 그 차륜형 형태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그런 차륜형처의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죠.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파되는 사람 있죠. 예? 그 사람 어때요? 적이에요. 그 사람이 학생들하고 다른 사람부터 그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전파해주는 사람이 그 조직 집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좋게 평가받아요? 나쁘게 평가받아요? 오피니언 리더가 있죠. 조직 내에 보면 분명히 코스모폴리타리언 해서 그 오지랖이 넓고, 그렇죠? 오지랖 넓고, 그 사람 통해서 뭐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 구성원들은 좋게 생각 안 한다고.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대학교 보면은 과대표를 추천하는 사람 보면은 절대 똑똑한 사람 안 시켜요. 어리버리하고 자기가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통제가 가능한 사람을 시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자기가 지원자에 했지만 다음 학기 과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누가 한 명 와서 이렇게 누가 했으면 좋겠냐 할 때는 절대로 교수가 보기에 과대표가 돼서는 별로 무능력한 사람을 선정을 해줘요. 교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두죠. 그건 그 조직 내의 특성이니까. 특성이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장애 요인이 있어요. 장애 요인. 세 가지 장애 요인을 얘기하는데 기술적 장애에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 정보가 너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보가 너무 많죠? 근데 정보가 가베이지 인, 가베이지 아웃이란 말 들어봤어요? 가베이지 인, 가베이지 아웃. 무슨 뜻이에요? 쓰레기 정보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쓰레기다. 근데 이 정보 과중할 때 정보가 좋은 정보만 모르는데 별로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설명했겠지만 데이터와 자료와 정보 차이 알죠? 자료와 정보. 자료는 뭐고 정보는 뭐예요? 자료를 처리하면 뭐예요? 정보죠. 그렇죠. 자료를 처리하면. 그러니까 자료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변환 과정을 거치면 나오는 게 아웃풋이 바로 정보예요. 정보는 어떤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고 유용하지만 그 사람을
벗어나면 그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왜? 의미와 유용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봐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가려고 한 사람은 수능 점수 뭐 어떤 것 내용들이 본인한테 정보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보는 정보로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장애의 첫 번째는 정보가 너무 많다. 시간의 압박. 우리 총장님이 어떤 교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총장님 자꾸 시간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요? 내가 지금 바쁘다. 너 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을 받는 거죠. 시간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김대호가 내 방에 왔어. 야, 김대호는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몇 분이요? 30분 거리를 가지고 왔어. 근데 김대호한테 야, 10초만 얘기해봐. 나 10초밖에 없어. 라고 하면 김대호는 나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압박되는 경우도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받는다. 두 번째, 어휘상의 문제. 어떤 언어를 쓰냐, 뭐 영어를 쓰느냐, 한자말을 쓰느냐, 뭐 이렇게처럼 어떤 어휘가 또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갖다가 지나치게 오용하는 거. 비언어적, 언어가 아니라 뭐 눈빛으로 한다거나, 뭐 모양을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여러분들은 친구들 만나면 여자들은 되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앉죠, 이렇게. 반갑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자들끼리 이 친구가 안아줄 줄 알았는데 앉질 않아요,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은 터치, 접촉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별로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은, 처음에는 남자가 와이프를 만져주죠.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갈수록 더 만짐을 당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서로 뭐예요? 다른 거예요. 사이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언어적 메시지를 잘못 오용하면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이 된다. 심리적인 요소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 여기 지금 5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송신자의 신뢰성 부족. 항상 메시지 보내는 사람이 평상시에 신뢰가 없었다라고 하면 수신자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한 사전적 평가 경향.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면 수신자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자의 선입관, 듣는 사람이 선입관에 따라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바뀔 수가 있다. 선택적 청취. 이게 이제 가끔 윗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0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다 윗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신한테 필요한 3가지만 받아들이고 10가지를 버려버려요. 이게 10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윗사람은 당신한테 필요한 3가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물어보지 않은 일은 대답하지 마라. 물어보지 않은 말은 억지로 얘기를 해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이가 먹은 윗사람들은 뭘 얘기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 청취를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모든 것을 재구조화해요.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 과장이나 부장이 불러가지고 요새 뭐 애로사항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애로가 이거고요. 두 번째 애로는 이거고요. 세 번째 애로는 이거고요 해서 10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따리 싸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100가지를 해도 돼. 이 조직이 너무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과장님 최고고요. 이런 얘기는 100가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문제, 조직의 문제점을 하나, 둘, 셋 해서 10가지를 나열하는 사람을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인생 성공과 실패는요, 지금 얘기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같이 살아보세요. 10년쯤 살고 나서 10년쯤에 와가지고 우리 10년을 결산해보자. 당신은 언제 어떤 일에서 내가 섭섭했고 언제 뭐해서 섭섭했고 이런 말 섭섭했고 해서 10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올 때 따로따로 와요. 따로따로 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절대로 친구한테도 뭐예요? 나쁜 일을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그 친구가 너 이거 고쳐줘야 돼 라고 하면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고치겠어요? 안 고친다고.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하고 싶으면 그 친구하고 정말 친구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돼요? 10가지 칭찬하고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살짝만 얘기해요. 그럴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여러 개 노출하는 순간에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부모한테 그렇고 친구한테 그렇고 마누라한테 그렇고 남편한테 그래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야. 남자라고 하는 게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우리 총장님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학생들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집에까지 갔는데 집에서 당신 참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 이렇게 했다 하면 내가 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손아영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앞으로 나도 손아영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알았어?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너 얼굴에 눈빛을 보내면 아 교수님이 저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술아 알았어? 반응적 피드백의 부족. 교과서 보세요. 반응적 피드백의 부족이 뭐 나왔어요? 반응적 피드백의 부족 뭐 나왔어요? 시계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도 좀 앵간하면 시계 하나 장만하지 그래. 더 이상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김우영, 넌 지나가다가 시간을 물어보고 싶을 때 예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잘해줄 것 같으니 못생긴 여자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잘해줄 것 같으니 못생긴 사람 잘해준다고? 아니야. 못생긴 사람은 절대 답변 안 해줘요. 예쁜 사람은 누가 뭘 물어보면 자기가 어때요? 당당해요. 자신감 있으니까 위아래를 딱 쳐다보고 당당하게 답변해줘요. 근데 평상시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 않고 쏜살같이 달아갑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요. 왜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뭐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항상 그 주위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제일 잘생긴 여자한테 물어보면 너한테 얻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 교수님 중에서도 잘생긴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뭐야? 네가 얻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 알겠냐? 반응적 피드백의 부족입니다. 네. 제일 아랫줄 한번 다시 한번 합창할까? 시작. 이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제시하는 성공은 뭐예요? 어떤 게 성공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 두 마디가 사실은 중요한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거네요.